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순수 동포 자본은행인 뉴밀레니엄뱅크가 지난 4월 대출 영업본부에 이어 7일 베이사이드 지점을 개점했습니다. 대출 중심의 서비스에서 은행이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점 장소는 지난 4월 대출 영업본부가 개설된 장소인 노던 윌버드 선상 209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은행 측은 7일 베이사이드 지점에서 언론사 초청 개점식을 갖고 뉴욕에서의 첫 번째 지점이 개점됨을 알렸습니다. 화이팅! 저희가 뉴밀레니엄뱅크 작년 6월에 인수하고 난 다음에 포트리에 한인 고객들 위한 지점을 개점했고, 이제 뉴욕의 베이사이드의 뉴욕 지역 고객을 위한 지점을 처음으로 오픈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지점에는 보시다시피 우리 뉴욕 영업본부도 같이 있어서 SBA 대출에 대해 가지고 신속하고 빨리 결정해주는 그런 대출 본부와 또 이자도 높으면서 편리한 이런 예금 업무까지 같이 보게 돼서 저희 고객님들께서 오시면 아주 편안하게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발전하는 데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뉴밀레니엄뱅크는 이번 베이사이드 지점 개설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뉴욕에서의 지점을 전초기지로 내년에 지점망을 늘리는 등 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더욱더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에 기반을 둔 저희 뉴밀레니엄뱅크가 한인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베이사이드 지역에 뉴욕 제1호 지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타 은행보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갖고 여러분 곁에 찾아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점 위치는 노던 블루버드 209가 선상에 있으며 저희 지점 전화번호 347-836-4914로 전화 주시면 프로모션 행사 중인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한인들이 주축이 돼 인수한 뉴밀레니엄뱅크는 1년여 만에 흑자 전환을 하고 SBA와 상업융자 부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이 세계 유산 등재가 결정된 산업시설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말장난이라고 일축하면서 국제사회의 비웃음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화충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된 질문에 대해 우리 모두는 강제징용과 강제노역이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 침략과 식민 통치 시기에 저지른 엄중한 죄행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사실은 부인할 수도 없고 역사는 왜곡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 대변인은 이런 원칙적인 중요한 문제를 두고 말장난을 하는 것은 덧칠을 하면 할수록 더 검어지고 국제사회에 비웃음만 사게 될 것이라며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성의도 없다는 것을 거듭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표단은 지난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영어 성명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산업시설에 끌려간 한반도 출신자들이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등재 결정 이후 이를 두고 일본이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며 물타기에 나서 말바꾸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 내 히스패닉계 언론들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이민 개혁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히스패닉계 표 향방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신문과 방송들이 대선을 앞두고 히스패닉 공동체와 이민 개혁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나선 형국이라고 미 언론들이 6일 전했습니다. 이 같은 히스패닉계 언론들의 행보는 지난달 공화당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 이민자들에게 막말을 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최대 스페인어 방송인 유니비전은 트럼프의 막말이 나오자 우리는 히스패닉 공동체를 대변할 책임이 있다며 대선에서 이민 개혁 문제에 전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내 히스패닉 유권자 수는 2,800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 대다수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신문과 방송을 읽고 본다는 점을 감안하면 히스패닉계 언론들의 히스패닉
공동체의 여론 형성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한편 이 같은 히스패닉계 언론들의 이민개혁 집중 보도를 둘러싸고 찬반론도 팽팽합니다. 심지어 민주당 일각에서도 히스패닉계 언론들이 이민개혁 문제만 부각시켜 다른 이슈들이 희석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가 26일 오후 4시에 민권센터 회의실에서 네일살롱 노동자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6일 민권센터는 그동안 네일살롱 업주들을 위한 설명회는 몇 차례 열렸으나 업주 노동자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행사는 전무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노동자들도 새로운 규정을 잘 숙지해 향후 단속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설명회에선 민권센터 소속 변호사가 위생과 안전, 임금과 노동시간, 자격증과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록 등 노동자의 전반적인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또 민권센터는 주정부의 행정조치와 새로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망라한 노동자 업주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 당일 설명회에서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네일살롱 노동자들은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반드시 참석 예약을 해야 합니다. 조 파운데이션이 2015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조 파운데이션 장학생 선발은 그동안 뉴욕과 뉴저지 한인회 협력을 받아 1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나 올해는 재단에서 직접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맡아 진행합니다. 조 파운데이션에서 선발하는 장학생은 7명이며 1인당 장학금은 $2,000씩입니다. 지원 자격은 2015년 가을 대학 입학 예정자 또는 대학 재학생입니다. 신청서 배부는 조 파운데이션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으면 되고 신청 마감은 8월 10일까지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그리스 위기 와중에 미국의 보험업체와 뮤추얼 펀드가 금융 충격에 취약하다며 미 행정부와 의회에 규제를 완화하지 말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IMF는 7일 발표한 미 금융 안정성 보고서에서 미국의 은행들을 상대적으로 경고하지만 보험업체와 뮤추얼 펀드 등은 미 금융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위험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MF는 이어 행정부와 의회 등 미 정책 이반자들이 2010년 발효된 금융규제개혁법인 일명 도드 프랭크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도트 프랭크법은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각종 감독과 규제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계 로비를 받은 일부 의원들이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IMF는 미 의회는 이 같은 규제개혁법을 약화시켜서는 안 되며 금융감독자들은 법 이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워런 버핏이 올해도 28억 4천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사회에 내놨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 경영자이자 회장인 버핏은 자신이 보유 중인 이 회사의 B등급 주식 2,064만 주를 5개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6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이는 이날 주식시장 마감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28억 4천만 달러어치의 가치를 가집니다. 주식을 기부받은 5개 재단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버핏의 아들과 딸 등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4개 재단입니다. 버핏은 2006년도부터 이들 5개 재단에 기부하기 시작했으며 2013년도에는 26억 달러어치 그리고 지난해에는 28억 달러어치의 주식을 각각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버핏이 기부한 기부금의 총액은 255억 달러에 이릅니다. 유엔의 산하기구인 세계보건기구 WHO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을 막고 의료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담배세를 대폭적으로 인상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WHO는 7일 발표한 2015년 세계 흡연 실태 보고서를 통해 금연하도록 돕는 데 담배세를 활용한 정부는 매우 적다며 담배세가 최소 75% 수준이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WHO 보고서는 6초당 1명꼴로 흡연 관련 질병으로 숨지고 있으며 1년이면 사망자가 약 6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흡연 관련 질병을 담배 전염병이라 부르며 강력한 억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030년까지 연간 사망자가 8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마가렛 찬 WHO 사무총장은 담배세 인상이 치명적인 흡연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한 방법이며 세수 확보에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생물학적으로 빨리 또는 늦게 늙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1년에 3년씩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과 미 듀크 대학 연구팀이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26세와 32세, 38세 때 18개 항목의 생리학적 기능을 평가하면서 35년간에 걸쳐 진행한 조사 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텔레그래프 인터넷판과 헬스데이 뉴스가 6일 보도했습니다. 빨리 늙는 사람은 몸의 평형 기능과 운동 공조 기능이 좋지 않았고 계단을 오르거나 물건을 나르는데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이는 외모가 늙어 보이면 체내 생물학적 노화도 그만큼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그들은 지적했습니다. 생물학적 노화가 빠른 이유는 약 20%가 유전자의 차이고 나머지는 환경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물학적 노화는 막을 수 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